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28강 9장 사람과는 거리가 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유행병, 문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또 미국 공중보건의 최대 문제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의 인트로덕션, 그 다음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소위 말하는 DSM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트라우마 경험을 어떻게 처리하고 살까, 또 자해, 진단의 영향력까지 1부, 2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오늘 지난 시간에 했던 자해와 진단의 영향력을 간단하게 한번 더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해라는 것은 이 콜크 박사가 이 여성이 자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오히려 또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이는 이 상황을 본인이 이렇게 하면서 본인이 리서치했는 결과는 결국 어릴 때 이런 이 성적으로 혹은 육체적으로 이렇게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이 자살을 자꾸 하고 또 자해를 한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콜크 박사가 이제 그 다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똑같은 트라우마, 소위 말하는 PTSD라도 어떤 전쟁을 겪은 거 혹은 자연재해를 겪은 거하고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콜크 박사의 제안은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 학대를 받은 거 혹은 또 이렇게 어떤 폭동이라든지 전쟁 같은 거 이런 것에 희생이 됐거나 혹은 자연재해에 의해서 어떤 트라우마를 받은 이걸로 세 개가 나누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어릴 때부터 그런 그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다른 자연재해나 이것들 받은 사람들하고는 달리 어떤 자해를 자주 한다는 거죠. 자살도 더 많고 또 기억력의 어떤 장애들 또 사람들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갖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관계들 특히 성적인 관계조차도 안전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폭력이 동반되는 그런 그 관계를 가지게 되고 때로는 그런 것들이 샷다운되는 그런 일들도 있다. 그래서 콜크 박사는 DSM-3에서 4로 바뀔 때 정말 그런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인터퍼스널 트라우마에 대한 희생에 대해서 진단명을 하나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었고, 그렇지만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콜크 박사의 어떤 좌절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진단명이 포함되지 않았을 때 어릴 때 그 학대가 다른 것들과 구별되고 거기에 맞는 치료와 진단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이제 숙제처럼 줬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보다 더 좀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가지고 콜크 박사는 이제 우리를 또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눈에 보이지 않는 유행병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문제가 또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이야기들, 그 다음 미국 공중보건의 문제인 아동학대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과의사, 미국의 빈센트 펠리티라는 이 내과 의사가 굉장히 이렇게, 이분은 이제 소위 말하는 1985년도에 미국의 건강보험 회사인 카이저 퍼마넨테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의료보험을 담당하는 보험회사긴 한데 자체적인 병원도 미국 전역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여행을 하다 보면 카이저 퍼마넨테라는 간판도 보이고 거기에 소속된 병원도 보이거든요. 아마 펠리티는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에 있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그 병원에 있는 그에서 아마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펠리티 박사가 어떤 그 비만 클리닉, 미국은 워낙 비만 환자들이 많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런 supplemented absolute fasting, 그러니까 뭔가 아마 필수 영양분을 주면서 금식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굉장히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으면서도 소위 말하는 이제 체중을 감소시키는 아마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다 보니까 28살 된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게 되고 체중이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빠진 거죠. 408파운드면 거의 한 200kg 가까운. 이게 이제 132파운드니까 뭐 아주 날씬해진 거죠. 그게 이제 51주니까 한 1년 만에 이렇게 체중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빠진. 그래서 이게 괜찮은 줄 알았는데 이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이렇게 보니까 다시 체중이 원래대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펠리티 박사가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보니까 이 이제 여성이 체중이 이제 이렇게 감소가 되고 아주 몸이 날씬해지고 하니까 같은 직장에 이제 남성이 뭐 이렇게 좀 친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성적 관계를 갖자. 근데 이제 이 순간에 이 여성이 했던 거는 집에 가서 이제 막 먹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 먹는 거죠, 이렇게. 그 다시 살을 찌야. 그래서 이제 이 펠리티 박사가 뭐 내과 의사인데 사실은 정신과는 아니지만 아니 왜 이렇게 살을 찌었느냐 하니까 이 여성의 할아버지에게서 오랫동안 어떤 근친상간의 그것이 있다는 걸 알고 이것이 여성이 다시 살이 찌게 되는. 그러니까 참 이 비만이 결국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여성은 살을 찌우고 있었던 거죠. 근데 다시 이제 빼빼 마르고 하니까 옆에서 자꾸 추근대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런 좀 사귀자 또 성적 관계를 갖자 이렇게 하니까 다시 이제 살이 쪄야 그래서 성적인 매력이 없어야 본인은 살아남을 수 있는 좀 안타까운 일들을 이제 펠리티 박사가 알고 나서 뭐 우리가 그걸로 그냥 치부할 수도 있는데 이 펠리티 박사가 이 케이스들을 286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그 경험들을 이제 학회에다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반응들이 어떻게 그걸 믿느냐 환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갖다가 그 환자가 막 이렇게 본인이 살찔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 지어낸 걸 갖다가 너는 뭐 그걸 믿고 여기 와서 발표하느냐 하는 아주 이렇게 그런 비판도 있었지만은 굉장히 재밌는 거는 그 미국 그 CDC 질병센터죠. 질병예방센터에서 있는 그 역학 조사를 하는 그분이 이걸 보고 그분을 CDC에도 초청하고 하면서 연구를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의 어떤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AC 스타디라고 그러죠. Adverse Childhood Experience에 대해서 AC 스타디라고 하는 거를 이제 CDC하고 카이저 퍼마넨트라고 하는 데하고 같이 하자. 그래서 CDC 로버트 엔다라는 분하고 이제 펠리티 박사가 같이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는. 그리고 이분은 이제 내과 의사고 비만 클리닉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된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다행히 이게 카이저 퍼마넨트는 전국적인 체인이 있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만 클리닉에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릴 때 혹은 육체적인 성적인 학대가 있었냐 혹은 어떤 방치가 있었느냐 감정적인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요. 가족 중에 가족이 역기능의 요소가 없었느냐 이혼했는 게 없느냐 혹은 정신과적인 문제가 없었느냐 혹은 어떤 약물이라든지 게임 중독, 뭐 알코올 중독 같은 게 없었느냐, 혹은 너 가족 중에 어떤 감옥에 간 사람이 없었느냐. 이게 25,000명에 대해서 했는데 그 중에서 17,400명이 예스를 하고 거기다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방대한 스터디를 그 CDC에서 아마 자금을 대주거나 연구비를 줬겠죠. 그래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보면 미국의 화이트, 미들 클래스, 중산층의 그리고 이제 한 뭐 30, 40대 교육도 잘 받고 재정적으로도 안정한
소위 말하는 미국은 의료보험비가 워낙 비싸니까 의료보험비를 못 내는 사람들이 뭐 거의 한 40, 40%는 된다니까. 이런 좋은 의료보험을 댈 수 있을 만큼 미국의 중산층으로 잘 살고 있는, 응?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본인들이 어릴 때 그런 안 좋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가장 허리에 해당하는 가장 안정적인 클래스에 대해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느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안정돼 있다, 가정적으로 안정돼 있고 어릴 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과연 진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0명 중에 1명은 뭐 집에서 부모나 혹은 어른이 자주 막 이렇게 맹세시킨다는, 너 이제 다시는 하지 않겠어. 혹은 막 꾸짖거나, 막 이렇게 밀치거나, 막 이렇게 애를 뭐 면박을 주거나 이런 게 10명 중에 1명은 있었다. 뭐 이런 것부터 해서. 혹은 뭐 한 4분의 1 이상은 애를 밀거나 붙잡거나 막 때리거나 막 던져버리거나 막 이런 일. 그 다음에 뭐 4분의 1은 이제 결국은 어릴 때 반복적으로 육체적인 학대를 당했다. 이게 정말 이렇게 뭐 살기가 어려운 뭐 하층, 뭐 미국에서는 하층이 있는 게 대개는 이제 뭐 이렇게 히스패닉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흑인이라든지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좀 떨어지거나 이를 먹고 살기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이쪽이 아니고 백인이고 미국의 중산층이고 정말 가정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가정의 4분의 1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혹은 또 성적으로, 예? 이랬을 때 28%의 여성 또 16%의 남성이 뭐 이런 성적으로, 예? 이걸 요구받았다는 거죠. 충격적인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이렇게 때로는 막 이렇게 막 때리고 던지고 막, 예? 엄마가 이제 그렇게 아빠로부터 뭐 맞거나 남자로부터 맞는 이런 것들을 본 것도 8에 1명을 있다는 거. 문제 이런 이야기들. 예. 그래서 결국 전체적으로 87%는 최소한 2개 혹은 그 이상의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가정 내에 이렇게 역기능의 문제들 혹은 뭐 중독이 돼 있거나 뭐 때리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6명 중에 1명은 AC 스코어가 4나 그 이상이더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런 게 하나만 되게 일어나지 않거든. 뭐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뭐 아빠로부터 정기적으로 맞는 거 말고는 우리 가정은 별 문제 없어요. 이런 거 없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도 동반돼서 막, 그래서 이게 문제가 하나가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가 막 복합되게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서 나중에 그 데미지는 더 증가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이 AC 스코어가 4 이상이 되면 그 절반 이상에서는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행동에 장애가 있다. 예를 들어서 스코어가 제로인 경우에는 뭐 그런 게 한 3%밖에 안 되는 데 비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트라우마 익스피리언스는 사실은 그 가정 내에서 어떤 수치심과 또 어떤 비밀로 뭐 이렇게 해서 감춰졌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어릴 때 이런 학대받은 AC 스코어가 높고 어릴 때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이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됐을 때는 직장에서도 이게 고립이 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고, 그렇다 보니까 재정적인 문제도 생기고
결국은 수입이 감소하고 이제 하층으로 전락한다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런 중산층에 대해서 조사를 했지만 이 중산층에서 그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직장에서 제일 적응 못하게 되고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고 뭐 직장생활 제대로 못하니까 수입이 줄게 되고 뭐 많은 문제들이 이제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우울증도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AC 스코어가 4 이상이 되면은 66% 여성의 66% 남성의 35%가 이런 우울증이 걸려요. 정말로 이런 그래서 이 펠리티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50년 전에 이런 문제들을 했으면 결국은 우울증 치료제 혹은 뭐 진통제, 뭐 마약, 뭐 이런 결국은 국가적으로도 막 이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보면은 이 스코어가 AC 스코어가 6 이상이 되면은 자살률이 제로인 것보다 5000%, 뭐 소위 말해 이제 50배가 올라간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을 뭐 어느 정도 이렇게 국가에서 들여다보고 혹은 뭐 보건복지부가 들여다보고 이걸 하는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콜크 박사와 같은 그런 관점을 갖지 않는 이상은 그냥 우울증 약을 처방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도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암 환자도 늘어나게 되고 뭐 그다음에 이제 마약 주사를 우리나라는 이제 마약이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마약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하는데 마약도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AC 스코어가 6 이상이 되면 뭐 46배 4600% 이상 올라가게 된다. 뭐 이런 문제가 되거든. 그다음에 이런 어릴 때 이런 성적인 피해를 본 사람들은 성인이 돼서도 또 똑같은 일에 결부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어릴 때 집안에서 이랬던 폭력을 목격하는 아이들은 성인이 돼서도 또 이렇게 7배나 더 자기 파트너를 뭐 자기 와이프를 갖다가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가정 내에서 폭력을 보고 자란 애는 또 그렇게 되고 그 어릴 때 그런 집안에서 그런 폭력을 보고 자란 이 여성도 결과적으로 나중에 나가서는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또 이런 AC 스코어가 높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만성 폐쇄성 호흡기 질환 COPD라고 이야기하는 혹은 심장병 허혈성 심장병이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심근경색에 이르기까지 하는 혹은 뭐 간질환 뭐 당연히 뭐 술을 더 많이 마시게 될 거고 또 암도 더 많이 걸리게 되고 뭐 폐기종 뭐 COPD 하나인 폐기종까지 담배를 많이 피우면 결국 걸리게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스트레스 이 뭐 결국은 이 우리 몸에 그런 것들이 남아서 이런 고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펠리티 박사가 썼던 그 발표했던 그 논문 제목이고 그 오리지널 제가 그걸 복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이 어릴 때 그런 학대 그 다음에 가정에서의 어떤 디스펑션이 정말 어른에서 정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래서 결국 어릴 때의 그런 그 경험들이 부정적인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또 감정적으로 또 인지 능력의 장애를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런 질환들이 생기게 되고 장애가 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조기에 사망하게 되는. 이걸로 이제 연결이 된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런 AC 스타디 핵심 내용. 오늘의 또 다른 제목 중에 하나는 이제 문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하는 게 뭐 펠리티 박사가 찾아낸 그런 답 중에 하나인데, 결국 앞에서 이야기했던 체중 감소를 잘했던 그 간호조무사가 그 뒤에 이제 12년 후에 이제 그 펠리티 박사가 만나니까 결국은 그렇게 체중이 나가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수술을 받은 거죠. 이제 체중 감소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이제 사실은 수술 안 하고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뭐 다 반복적으로 또 다시 살이 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 위를 이제 잘라내는 그런 그 수술을 받아. 근데 문제는 그래서 체중 감소가 됐는데 뭐 96파운드의 체중을 빠졌으니까 막 그전처럼 많이 빠지진 않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체중이 다시 빠지고 몸이 좀 이렇게 좀 매력이 있는 여성으로 바뀌어 가니까 그녀가 불안해진 거죠. 또 이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받았던 성적인 그런 학대가 성인이 돼서 이게 몸에 남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반복적으로 자살을 시도하게 되고, 그래서 5번이나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이나 이 자살에 대해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머리에 이 전기 쇼크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뭐 체중 감소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는 거지. 체중 감소를 하고 본인 몸은 좀 더 매력적으로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더 불안해지고 오히려 더 자꾸 자살을 시도하는. 그랬을 때 이제 이 펠리트 박사가 이 비만에 대해서 공중보건 문제를, 그러니까 우리가 비만이 있으면 당뇨도 많아지고 심장병 많아지고 뭐 여러 가지 혈관 질환도 많아지고 뭐 대사 질환 뭐, 그래서 결국은 체중을 빼야 오래 살 수 있다. 체중을 빼야 뭐 일단 보이는 이미지도 좋고 자신감도 있고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은 장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 여성처럼 체중을 뺐더니만 몸매가 이렇게 좀 늘씬해져서 여성의 매력을 보이는 순간 옆에서 당연히 남자들이 와서 뭐 데이트도 하자, 같이 사귀자, 결혼하자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 이 여성은 준비가 안 된 거죠. 뭐가 준비가 안 됐느냐면 어릴 때 할아버지로부터 받았던 학대, 성적인 학대가 이제는 남자와 같이 피부를 맞닿을 수도 없고 같이 누울 수도 없는 이런 장애자가 돼 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해법은 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해 문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뭐 영어로 이제 when problems are really solutions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정말 어떤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때라고 하는 건데 사실 역설적인 이야기거든요. 아마 조금 다른 번역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물음표를 했는데 어쨌든 역설적인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비만에 대해서 비만을 치료하면 정말 좋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콜크 박사가 예를 드는 게 이 펠리티 박사의 어떤 케이스겠죠. 어떤 스테이트 프리즌, 그러니까 주 정부의 어떤 감옥에서 있는 이 지키고 있는 교도관이겠죠. 이 사람들도 이제 너무 살이 찌니까 이제 왔는데 결국은 다시 이제 돌아간 거죠. 왜냐하면 이 교도소에서는 워낙 이렇게 막 이 체중도 크고 막 이렇게 흉악범들이 많으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이 체구가 커야 이건 이제 압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결국 핵심은 이 여성도 마찬가지고 이 그 교도소에 일하는 이 교도관도 마찬가지인 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혹은 사회생활 하면서 안전해야. 그래서 뭐 학교에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알코올이 내가 이렇게 체중이 크고 이러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럼 내가 안전하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 AC 스타디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거, 술 마시는 거, 또 약물, 마약을 하는 거, 비만. 이게 때로는 이게 포기하기 어려운 거. 왜냐하면 내가 그걸 해야 뭐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이 있죠. 이게 내가 담배를 피워야 어른스럽고. 우리 애들이 처음에 이제 뭐 요즘에는 초등학교부터 담배를 피운다고 하는데 중학생이나 고등학교 때 담배를 피울 때 제일 먼저 담배를 피우는 이유가 내가 이제 그러면 어른같이 느껴지고 어른스럽게 뭐 이런 것들 술을 마시는 것도 마찬가지 또 약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때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서 두려움 혹은 남한테 내가 좀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서 내 자신의 안전을 챙기기 위해서는 내가 술을 마시고 약물로 잊어버려야 되고 비만을 해서 남한테 이렇게 큰 체구라는 걸 보여야 되는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이런 아이러니를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어릴 때 어떤 성적인 혹은 육체적인 학대를 받았는지 이제 이걸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AC 스타디를 같이 했던 로버트 엔다가 이 스타디를 발표하면서 정말 이 눈물로 참 이걸 발표한 게 뭐냐면은 이 어릴 때 중산층이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정들이 정말 많이 아이들을 학대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결국은 그 아이들을 케어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비용이 지출돼야 되고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세금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막대한 비용이 결국은 이걸 제대로 해결한다면 미국에 있는 우울증의 한 절반 이상을 또 이 알코올 중독의 한 3분이 자살, 뭐 약물 중 마약 이런 바이올런스 이런 것들 한 4분의 3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 이러면 얼마나 이 많은 것들이 사회적으로 밝아지고 비용도 적게 들고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미국에 이제 그 전에 미국의 보건국장이죠. 이 담배가 결국 헬스에 문제가 있다고 그걸 제기한 게 1964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이제 결국은 뭐 법적인 공방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어쨌든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것이 인식이 서서히 넓혀지면서 지금 미국의 뭐 그 스모킹은 2010년 기준으로 42%에서 19%로. 뭐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뭐 남자들이 한 60-70%. 그전에는 군대에서도 이렇게 담배를 일부러 나눠줬으니까 담배를 안 피우던 사람도 군대를 갔다가 제대할 때는 뭐 담배를 피우는 사람으로 바뀌어갖고 나올 정도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사회적으로 제도 개선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흡연율이 많이 떨어지고 정말 선진국처럼 오히려 남성의 흡연율은 많이 줄고 서양처럼 이제 여성의 흡연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뭐 어쨌든 간에 미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1년에 한 80만 명의 그 폐암으로부터 사망이 줄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근데 이제 아직 AC 스타디가 나오고 아직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아직은 정부에서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아직은 효과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부 차원의 움직임을 콜크 박사는 촉구하는 거고 이렇게 돼야 제대로 된 케어가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미국 내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하루하루의 이제 현실을 살아가야 돼요. 결국은 이런 것들, 이래서 나타나는 우울증이라든지 뭐 ADHD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진단으로 되는 애들에 대해서 그런 약물들을 쓰면은 애를 이렇게 그래 컨트롤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아이들이 약물로 이렇게
컨트롤된 애들은 뭐냐면 삶의 즐거움이라든지 호기심은 가질 수가 없게 되고, 또 성장하면서 가지는 어떤 감정적인 거 혹은 지적인 이런 지능도 떨어지게 되고, 결국은 사회의 건강한 멤버로서 기여할 수 있는 그 기회도 자꾸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콜크 박사는 그 AC 스타디의 결과를 보면서 이 콜크 박사가 보는 부분들이.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이 뭔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이 결국은 지금은 미국은 전체적으로 지금 만연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의 가정이 그렇다면 정말 직장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해서 밤늦도록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미국의 이 뭐 중산층 이하의 가정들은 어떻게 했느냐. 혹은 경제적으로 나은 가정들은 뭐 얼마나 별반 다를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것이 미국만의 문제냐? 저는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 방송을 보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뭐 저희 가정의 어떤 문제들도 보게 되고,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정을 보면서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기능적인 요소들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이들의 증상들, 때로는 막 애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의 표정은 마치 나는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애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이 과정을 보면서 제가 아는 거는 그 아이들은 희생양이라는 거죠. 그 아이들이 어릴 때 받았던 그런 트라우마의 희생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우울증이고, 때로는 본인이 막 이렇게 대들고 분노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그걸 그 아이들이 성격이 문제다, 뭐 나는 애들 잘 키웠는데 애가 이상하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것이 저는 이 몸이 기억한다, 이 트라우마를 시작할 때 우리가 전쟁터를 겪거나 아주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저는 이 구장을 읽으면서 특히 AC 스타디의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이거 놓치고 있었구나. 대한민국의 중산층이라고 하는 가정, 뭐 혹은 뭐 경제적으로 또 뭐 빈곤층조차도, 혹은 또 돈이 많든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저는 각자의 가정을 돌아보고 내가 아이한테 줬을 그 상처, 그 트라우마가 크든 작든, 뭐 여기서는 뭐 1점, 2점 이렇게 큰 것들만 묶었지만, 사실은 정말 내가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그 아이들이 어떤 뭐 두드려 패지 않더라도, 때리지 않더라도, 혼내지 않더라도 그 아이가 엄마가 혹은 아빠가 같이 있었으면 할 때 같이 있어주지 못했을 때 그 내용들을 보고 내가 인식하고, 그것이 아이에게 어떻게 어두운 그림자로 남아있는지를 보고 그걸 같이 가면 좋겠다. 뭐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저를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됐고, 여전히 지금도 뭐 부족하지만 어쨌든 인식하고 있는 한은 제가 그걸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9장 정말 사랑으로 무엇을 하는데, 사랑이 뭔데, 뭐 이런 느낌의 이 챕터를 저는 보고, 특히 AC 스타디에 대해서 정말 참 많은 공감을 하고, 이것이 아마 이 콜크 박사로 하여금 이 책을 쓰게 했고, 또 이 책의 방향이 정말 어떤 전쟁터에서 겪은 그런 PTSD가 아니고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그런 트라우마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10장 발달 과정의 트라우마, 숨겨진 유행병이라는 제목, 뭐 아까 말씀드린 그 히든 에피데믹이라는 제목으로 AC 스타디가 보고되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하면서 각 개인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안토니라는 주인공, 또 마리아, 버지니아라는 이 각각의 주인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또 이것이 유전자라고 우리가 정말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29강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